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요 네. 환경이 다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환경이 다르다 보면은 또 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 예.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 썩었어? 고난의 연속에 막 죽지 못해 산다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반대인 그러시더라고요. 분들도 많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 정말 불행하다. 어쩌면 저럴까.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기쁨이 넘쳐서 사는 분들이 계시단 맞아요. 말이에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분들 많이 모셨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간증이죠. 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근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네네. 확실히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여. 보여. 환하셔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오늘도 그렇게 은혜로 사시는 부부를 모셨거든요.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이사장이시면서 한빛맹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양수 장로님과 그리고 한빛맹아원 원장이신 류경화 집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미남 미전을 오늘 모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이게 부부들 이게 저 나들이 자주 하시죠? 네, 항상 예. 두 분이 항상 네. 같이 다닐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집사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이제 눈이 되어 주시고 네. 예, 그러셔야 되니까. 제가 안내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네. 남편도 제가 안내하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아, 그래요. CTS는 지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가끔 왔습니다. 그죠? 네. 예. 뭐 유명한 데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자주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한빛 재단은 또 어떤 재단이고 또 한빛 맹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요거 간단하게 좀 네, 설명 좀 교장 해주시죠. 선생님께서. 네네. 한빛재단은 그 강북구 수유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원은 경기도 용인에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을 주로 교육시키고 재활하는 그 재단이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교육기관으로는 영유아 특수학교는 서울효종학교, 또 초중고 또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는 한빛맹학교. 네. 네. 라는 이런 두 개의 교육기관이 있고요. 한빛맹아원, 또 효정비전타운, 또 직업재활시설, 또 뭐 이렇게 또 힐링센터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재활, 복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지금 교장 선생님 그 장로님께서도 지금 시각장애인이신 거죠? 전혀 못 봅니다. 네. 예,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렇게 예, 근데 전혀 빛도 감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눈도 깜빡이시고 네. 눈동자도 다 네. 있으시고 빛도 못 느낄 정도. 예, 빛도 거의 못 느낍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한빛 맹아원은 어떤 곳이에요, 집사님? 네, 한빛맹아원은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집처럼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네. 예. 네,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예. 우리 원에 오셔서 예. 재활 상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 우리가 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도 다니고 예술단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안마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재활 서비스도 받고 해서 예.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알게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원에서는 5세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중도 실명하신 분까지 예. 그다음에 단순 시각 장애인도 계시고 또 이중 장애, 중복 장애도 계시고 해서 몇 분이나 사세요? 지금 한 60여 명. 60여 명? 네. 거기 엄마 역할 하시네? 네, 거기 관리자입니다. 네. 제가 여기 한빛에 들어온 지 23년 됐어요. 네. 근데 남편 이사장님이 이제 원장 시켜줬어요. 원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올해. 올해. 제가 안 시키려고 하다가 네. 이제는 워낙 직원들이 저기 새로운 원장님 모시는 것보다 예. 거기서 23년 근무한 이사장님
그 안사람이라고 역차별 받으면 안 된다. 하도 저기 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부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가 많아가지고 제가 억지로 시켰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런데 또 거기다가 학교면서 미션 스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배 드려요? 그럼요. 그리고 저기 아침 재단의 직원이 한 7개 기관이 있으니까 네. 한 300여 명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직원만? 기관, 근데 기관별로 아침 다 예배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가 거의 그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와가지고 거의 다 전도가 돼가지고 크리스찬이 돼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모범적인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장로님은 언제부터 그러면 시각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 좀 이렇게 RP라고 하는 병인데요. RP 가 약간 저기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게 아주 희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예. 그 병을 갖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칠판을 보다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때 눈이 좀 나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는 너무 글씨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저 병원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저기 현대 의학으로는 불치병이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명하게 된 거는 예. 고등학교 한 2학년 올라갈 때쯤 그때 완전 실명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자퇴를 하고 한배 명학교를 가서 거기서 교육을 그냥 받아가지고 오늘날에 이제는 이런 그 시각장애인들을 그러면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어렸을 때 눈이 안 좋았을 때 겪었던 고통이 많겠어요. 칠판 안 보이는 거 그거는 지금 뭐 생각해 보면 네, 뭐 그게 이제 약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뭐 에피소드가 뭐 엄청 예. 많죠. 아니 그 오물통에도 빠졌다면서요? 그 제가 이제는 저기 구로동에 살았거든요. 네, 어렸을 네, 때. 그래서 구로동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구로동이 논밭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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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한 4월경이었는데 이렇게 그 친구들은 그걸 피해 가는데 저는 그걸 못 피해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밭에 보면은 큰 오물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모르고 겉에는 좀 4월달 되니까 이게 땅같이 저는 보였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피해 가더라고요. 그 나는 안 피하고 쑥 지나갔는데 이게 확 빠져가지고 어휴. 이게 정말로 이 목까지 왔어요. 어휴. 옛날에 그저 밭에 거름 주려고 오물통들 이렇게 이 한 모퉁이에 구덩이 파놓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게 죽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가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빼봐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뭐 여기 그 뭐 전봇대에 부딪히고 뭐 가지고 항상 학교 다닐 때도 책상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게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었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특수학교가 이제 없었을 시절이잖아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나 그러니까 일반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 당시 성적이 또 아주 우수하셨다고. 그렇지도 않고요. 저기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 뭐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공부를 막 이렇게 열심히 잘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들보다 조금 열심히 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니 뭐 그 선생님께서 영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냐.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아주 철학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글쎄요, 나는 그때 네. 영이 뭘 가르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0이라는 게 뭐예요? 1, 2, 3, 4 자연수의 영, 자연수의 정수의 영이 있잖아요. 네, 0, 네, 0, 네. 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10, 20, 30 이렇게 10, 100, 1000 되잖아요. 네네네. 그 나는 그냥 저여 와가지고 자릿수를 나타내면 되니까 맞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는 그 수학하는 친구한테 전공한 친구한테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대답이었다고 나중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그 공부 칭찬을 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계기로 돼서. 예. 평소에 좀 산수 이런 거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가족 중에서 그 저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 저기 아우가 네. 저처럼 또 시각 장애인이에요. 부모님. 똑같은? 부모님은 정상이시고 건강하신데 네. 형제가 형제가 딱 둘이 형제가 그랬어요. 둘이에요? 네, 딱 둘이에요. 둘인데 둘 다 그래요? 똑같은 병이 네, 똑같은 병이에요. 아니 부모님들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촌들도 다 괜찮은데 네. 우리 아우하고 저만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자살도 아버님이 시도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왜안 아버님께서 그렇겠어요? 자식 둘 내주다 다. 생각하시니까. 네, 아니, 아주. 자식 둘 다 그러니 그죠? 네.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은 많은데 또 생각만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장로님은 스스로 그렇게 절망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지 그냥 뭐 힘들다 생각했지 이렇게 막 내가 막 그런 아버님과 같은 그런 그 좌절감 이런 거보다는 좀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힘드냐 네네. 또 이렇게 책이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공부하기 어렵냐 이런 생각만 했지 공부하고 싶다 책이 안 보이면 공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중학교 가서는 전교 꼴등 정도 했어요.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진짜로요? 야,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시험지가 안 보여가지고 양호 선생님이 읽어주고 시험 봐서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는 교련 같은 게 있었어 저희 때만 해도. 예. 네네네 맞아요. 이게 사열을 못 하잖아요. 네. 이렇게 줄을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주 그런 힘듦이었지. 뭐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린 마음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자퇴를 하고 네. 고등학교 저 명문 고등학교 다니셨더라고요. 저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 한빛 맹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셔서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 모여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계셨다가 이 맹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저기 집안은 어땠어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전형적인 예. 아주 그 서민 가정이었죠. 그 뭐 제사 지내고 예, 예. 때 되면 제사 지내고. 예, 제사 지내고 뭐 아주 또 약간 시골은 다 이렇게 불교하고 유교하고 다 엮여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절 다니고 또 제가 이제는 막 그 두 형제가 다 그러니까 굿까지 하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라는 거는 전혀 몰랐고 그래서 맹학교 가서 어머님이 그 맹학교 미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개 밑에다가 부적까지 넣어줘가지고 무슨 부적인데 무슨 부적? 몰라요. 그래서 부적까지 넣어줘가지고 기숙사에서. 예. 그래서 그 베개 밑에 1년 있다가 이거 필요 없구나 그래서 버렸고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있는 줄 알았네요. 알았죠. 부시럭거리니까. 그래서 부적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줬는데 저도 그거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맹학교에 가니까 네. 워낙 또 우리 설립자님께서 그 이제 독신 크리스찬 맹인 여성이셨어요. 성함이? 한신경 권사님이시라고. 예. 저 이북에서 월남하신 예.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셔가지고. 그분도 맹인이셨어요. 예, 네. 저처럼 시각장애이셨어요. 네. 그때 미스시고 독신이셔가지고. 그분이 설립자예요. 예. 어. 그래서 이분이 밥은 안 먹어도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1년 다니니까 예. 뭐 무조건 다녀야 되니까요.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셨는지 예. 84년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나중에 알았어 데니 구텔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잠실에서 한 10,000명 모이는 집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몇 선생님하고 갔다 오라고 양수 데리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10,000명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는데 마지막에 밤에 한 6시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그 안수 기도를 10,000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니 구테르 목사님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어느 모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데니 구테르 목사님이 80년대 미국에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는 뭐 다른 우리 친구들은 눈 떠달라고 기도하는데 난 눈 떠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나는 현대학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이제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통역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영어 책을 그 당시에는 막 다 외웠거든요. 그 영어가 간단 영어가 됐어요.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영어로 지금 해볼까요? 네네네네. Dear Minister 구테, 존경하는 구테르 목사님, I am blind. 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But I am not disappointed at blindness. 시각 장애인이 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I want to be Helen Keller. 헬렌 켈러 되고 싶습니다. Please give me wisdom, courage and intelligence. 지혜와 용기와 청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진짜 그걸 잊지를 못하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막 영어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앞에 안 보이니까 네네네. 딱 치는데 진짜 여기서 확 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저게 확 뒤로 막 확 갔어요. 그 뒤에서 팍 사람들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다음부터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돼서 지금은 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이후로 여러 번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잘 안 되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체험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던 분이 이제 장로님께서 이사장님이시고 지금 그리고 또 한빛맹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네. 이 과정이 네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네, 사모님이 네, 좀 진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과정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뭐 좋았던 일이 뭐냐 하면은 네네. 저는 이제 뭐 큰애 예린이 낳았을 때, 둘째 동성이 낳았을 때 이제 또 10년 만에 이제 막내 혜리를 낳기도 하고 뭐 집도 사고 그랬는데 남편이 교장되고 이사장 된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사장이 아니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눈 뜬 사람도 못하는 일들을. 네네네. 그래서 남편은 나 눈물 나냐 준비시켜 왔고 네네. 이사장을 만들고 교장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를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설립자 한신경 권사님은 천국 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서 네. 제가 선생님이 90년대 돌아가셨거든요. 90년대. 그때 그러면 장로님은 그 제가 학교 25살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뭐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거기를 그냥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니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냥 처음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일반 대학? 예, 그렇죠. 무슨 과를 가셨어요? 제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를 갔는데 특수교육과. 선생님이 그것도 저는 그걸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특수교육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나중에 양수가 한빛맹학의 교장을 왜냐하면 당신 시각장애인이니까 시각장애인이 이거 교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설립자 권사님이. 예, 설립자 권사님이 당부를 하셨군요. 당부라고 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네. 네, 그래서 많이 25살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유언을 유지를 받은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네요.
이분이 그냥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결혼도 안 네. 했는데 독신이시죠. 그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25살 때 유지를 받고 예. 그래서 27살에 그냥 졸업하자마자 선생이 돼가지고 선생님을 교사로 받고. 10년을 9년 6개월을 하고 교장이 됐어요. 오. 그러니까 37살에 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연소 교장이 된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기준이 9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교장을 하려면 평교사를 교사 경력이 9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네, 최소 네, 네, 네. 연한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한신경 선생님이 은인 중에 은인이시고 네. 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아들처럼 키우셨구나. 뭐 그런 거죠. 예. 그죠? 아들보다 사실 더 키우시고 후계자 겸 네. 아들처럼 그 한신경 권사님께서 설립자께서 우리 장로님을 그렇게 예뻐하셨네요. 네. 왜냐면 당신이 그래서 저도 시각 장애인들을 예. 내가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이니까 그 어려움을 제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가듯이 네. 선생님도 당신께서 진짜 그 월남하셔가지고 그 혈혈단신으로 그걸 이루신 거 설립을 하신 거잖아요. 예.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교장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네. 근데 또 우리 장로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 데에 아주 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또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게 집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눈이 돼주시고 그렇죠. 더 이제 많이 또 뛰어다녀 아니 근데 주시니까 그 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이잖아요.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났을까? 이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는 않죠. 네. 어떻게 어려운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딸이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각장애인 기관에 있다가 남편이 기관? 네. 어디? 시각장애인 지금은 시각장애인 복지재단이라는 기관이에요. 네. 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 네. 근데 거기 이제 남편이 이제 왔었죠 거기에. 네. 그래서 이분은 뭐 하러 오셨어요? 그때 강의하러 갔었어요. 아 강의 때문에 오셨어요. 네. 재단에. 네. 예. 아니 거기 시각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재활생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거기 예, 예. 요청이 와가지고 갔었어요. 거기 저 집사님은 직원이고. 네. 그런데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내할 때는 여기 팔꿈치를 잡게 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앞서가고 이제 여기를 잡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잡고 가는데 이제 두고두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네 팔에 피부가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네. 저는 이렇게 장애라는 게 이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로 하니까 뭐 저는 또 이렇게 잘 해주거든요. 착해요. 워낙 착해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 프로포즈 어떻게 보면 이제 사귀자는 얘기를 여자분이 먼저 하기보다는 남자분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했죠.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왜냐면 워낙 이 유집사님은 성품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장애인들이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항상 뭐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니까 그럼 결혼도 부탁하셨어요? 한 3년 이렇게 3, 4년 사귀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혼까지.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못 살지. 사귀는 건 사귀는데 가난하지. 또 가난하지. 또 장애인이지. 또 제가 장애인이지. 네. 또 제 동생도 저처럼 장애인이지. 저는 그래서 또 내 아이들도 저처럼 눈이 안 좋은 친구가 나오는 거는 해서 나는 결혼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제가 한 3년 넘게 이러다가 이거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만났어요. 그냥 6개월 동안. 그래서 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하기 그렇잖아요. 이런 말 굉장히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모임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한테도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도 나는 우리 집에 애들 데리고 오는 것도 싫었거든요. 우리 집 모습을 내 동생과 이렇게 같은 장애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내 동생까지 맹인이라 나는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너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더니 그때 집사람이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히 그거 진짜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마음 먹고 결혼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자 그랬죠. 이게 아니 이게 우리 확실하게 가야 돼. 그럼 이 프로포즈는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네. 그게 집사님이 뭐가 하신 문제가 거예요. 되냐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면은. 훨씬 더 사랑하셨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나는 마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장애가 전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안 된다. 하지만 부모님과 아까 그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다고 그러는데 고명딸이라면서. 네. 그 부모님의 설득은 어떻게 힘들었어요. 설득을 결국은 못했죠. 결혼할 때는 반대. 못하고 예. 반대하는데 이제 제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 사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할게요. 네네. 이 사람은 설득하자 그랬는데 우리 또 맹인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한 선배들이 예. 저한테 코치해주기를 맹인은 절대 안 되니까 그냥 몰래 도망가라 결혼하고 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들인다. 절대 안 받아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결혼을 몰래 하려다가 네. 들켜가지고 못하고 누구한테 들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셨더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짐을 이렇게 조금씩 빼나왔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전화를 해보셨나 봐요. 한빛 교회에다가. 근데 오늘 유경화하고 김양수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쫓아왔어. 현장으로 잡으러. 그래서 결혼하는 날 쫓아왔어요. 그래갖고요. 집에 갇혔죠. 결혼식 못하셨어요? 네, 결혼식 못했죠. 못하고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집에 갇혀서. 집에 갇혀 있다가 막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어, 잠깐 틈이 비어갖고 도망쳐갖고 도망쳤어요. 남편한테 가갖고 그래서 며칠 만에. 그래가지고요 뭐 신혼여행은 수안보로 대구로 제주로 부산으로 막 해갖고 한 10일 우리가 10일 갔다 왔더니 뭐 부모님 포기하시죠. 포기하죠.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5주년이 지났어요. 네. 올해 네. 26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큰애가 예린이 지금 이화여대 다니고 있고요. 25살이면 25년 됐으면 딱 맞다. 딱 맞아요. 맞네. 네. 허니문 베이비네. 둘째는 이제 한동대학교 네. 네. 다니다가 지금 군대 가 있고요. 네네. 이제 셋째가 중학교 2학년 에? 혜린이. 그러니까 큰애랑 10년 차이 나는 거예요. 어머나.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나왔어요. 늦둥이네요. 네. 행복해요. 그래서 예린이, 혜린이. 예린이, 동성이, 혜린이. 뭐 만약 그 우리 집사님을 안 만나셨으면 이 모습에 우리 장로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 저는요. 네. 만약에 제가 시각장애인이 안 됐으면 네. 오늘날에 나는 오늘날에 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저는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네. 생각하고 또 시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 됐으면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님처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시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또 이 착한 부인을 만났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오히려 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부인께 가끔 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처음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럼 저는 꼭 이런 거 시켜요. 손 좀 잡으세요. 네. 잘 잡아요. 잘 잡아요. 우리 싸워도 이렇게 네, 잡고 네.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한빛 맹학교 10년을 교사하시고 이제 교장 선생님 37에 최연소로 되셨는데 네.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네. 음악을 계속 전공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 전공 과정을 만드셨어요. 네네네.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교장이 딱 되고 나서요. 네. 학교가 네. 약간 좀 지금은 굉장히 우리 진짜 활발한 학교가 됐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학교가 약간 좀 약간 침체되어 있었어요. 네. 제가 어려웠어요? 2003년에 교장이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학교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네. 얘네들이 좀 음악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브라스 밴드를 더 좀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어 있는 음악 전공과 과장님이 계세요. 네. 네.
그분이 스토리가 진짜 그분도 굉장한 분인데 원래는 옛날에 진짜 옛날에는 김용복 감독이라고 오늘 음악계에서 굉장히 날리던 분이었는데요. 네네. 이분이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음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뭐 애들 단순한 브라스 밴드인 줄 알았죠. 근데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악이. 이 연주가. 야, 이거 한번 키워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오늘 와서 이따 연주할 윤석현 군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인데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선생님 저는 그 당시 5학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는 안마 그 당시만 해도 다 시각적으로 무조건 안마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마보다도 그 자기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야, 근데 왜 안 돼? 할 수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3년도에 1년은 그렇게 음악 브라스 밴드식으로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음악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2003년 말에 서울시 교육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음악 전공과 과정 이게 뭐냐면 음악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가지고 왜냐면 전문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8분을 모실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을 열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 전문 과정. 한민맹학교 한민맹학교 안에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학교까지 있던 게 고등학교까지 개설하고 예.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서 음악 전문 학교까지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네. 음악 전문 학교는 맹인만 갑니까? 거기는 시각장애인? 맹인만 와요. 우리는 음악 전문 학교?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2004년 5년을 이제 4년 5년을 네. 모셨을까 교육을 시켰더니 네네. 얘네들이 이제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제가 뭐 교향악단 무슨 뭐 오케스트라 다 다니면서 얘네들 이제 했으니까 이력서도 좀 취업시켜 달라고 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오케스트라 가야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대가 있어 악보를 같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 못 보는구나. 예예예 지휘자를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같이 협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장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이건 말을 꺼냈는데 예. 야,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직접 오케스트라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이 한빈 예술단이에요. 그게 몇 명이에요? 거기에 시각장애인 정단원하고 네. 그 부단원까지 해서 한 50명 되고요. 네네. 우와. 또 그래서 이제 뭐 스텝까지 합하면 더 많은데 네네. 그래서 월급 받는 정직원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관이 맹인으로만 구성된. 맹인만. 네. 그래서 얘들은 연주 지휘자도 예. 말로 해요. 말로 해서 다 이 보면 이게 이어폰을 끼고 지휘자는 스피커로 이게 마이크로 잡고 말로 해요. 그리고 또 그 말로 하기까지는 예. 다 외워야 돼요. 전체가 다 외워가지고 그래도 협연을 하려면 지휘가 필요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연주가 필요하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이에요. 보고 싶네. 예.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번 세계적인 연주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미국, 독일, 뭐 러시아, 중국 뭐 안 다닌 데 없어요. 전국에 1년에 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네. 아는 일반 교향악단보다 더 활동이 활발하고요. 유니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가서 연주하게 됩니다. 브라질 갈 거예요? 이번에 가요. 9월 18일부터 같이 갑니다. 그 전공 과목이 생겨서 어린 학생들도 배우면서 그러다가 정말 그 정식적으로 일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특성화되어 있는 선생님들 예. 이들이 다 유학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예. 정말 음악하고자 하는 시각장애는 다 우리 학교로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대 들어간 서울대도 갔고 예종도 한예종도 갔고 뭐 진짜 저기 고등학교도 서울 예고 또 국악고등학교 이런데 우리가 최초로 진학시킨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빛 예술단 해외 공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빛 예술단이? 2006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만들었고요. 월급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 7년은 그냥
그러한 그 수당만 받았고 네네. 2008년도부터는 정식 최저임금을 다 받고 이렇게 하는 직업 연주단으로 발전된 것은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약 만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해외 공연 미국, 워싱턴, LA 교민들 초청, 네.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필리핀 초청 연주. 작년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한 독일 위문 공연. 그리고 2년 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이거 아무나 못 가요, 여기 그죠? 네, 아무나 못 가더라고요. 예,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그리고 러시아 주최 측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네. 그 이제 그걸 보고 네. 러시아 공연을 보고 러시아 이제 브라질에서 공연 초청이 온 거예요. 예. 9월 10월까지. 네, 네. 예. 정말 스케줄이 뭐 하나님의 빡빡하시네요. 은혜를 몇 명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번엔 풀로 못 가고요. 네. 비용 때문에 이번엔 40명 가요. 40명이 한 비행기 타고 악기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 거죠. 그쪽에서 이거 25만 달러를 들여서 우리 초청하는 거예요. 네. 상파울로. 전 상파울로. 세계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완전히 시각장애인의 풀로 그 오케스트라 구성은 우리가 제일 유일할 거고. 그러니까 예. 시각장애인 풀 오케스트라. 네. 5살 이하 시각장애인을 위한 또 배움터를 마련하셨어요? 네네네. 이게 왜 그랬냐면 네.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 최초예요 이번에. 네. 그럼 그 전에는 각자 엄마 아빠가 그냥 아이들을 아니 돌보던가. 맹학교 안에 유치부 과정은 있었어요. 네네네. 병설로 병설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영화반이 없었거든요. 영화. 0세에서부터 3세까지. 네네네. 그래서 아니 그런 아이들도 좀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있죠. 태어날 때부터 매니고. 아. 그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엄마들이 눈물로 저한테 호소를 하셔가지고 응. 저거 만들어야 되겠다,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도의 학교를 이번에 서울에서 15년 만에 요새 님비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맹학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시 은혜로 이번에 15년 만에 서울에서 네. 서울 효종학교라고 어디 있어요? 그 미아동에 있어요. 아. 우리는 수유동에 있고 네. 한 좀 길 건너서 만들어 이게 네.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9월 1일 날 예. 드디어 개교가 됐어요. 개교가 됐어요. 처음으로. 얼마나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7학급에 네. 정원은 한 학급에 4명 정원이거든요. 법정 정원이. 네네. 그래서 28명 정원인데 정식 입학생은 26명이고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이 4명이 돼 있어서 지금 30명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밀려 있네요.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설립된 시각장애 영유아 전문 특수학교고 이것은 아마도 세계에서도 최초로 설립된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로 알고 있어요. 아, 한빛재단이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인가 봐요. 예? 저희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우리 집사님부터. 저요. 네. 지금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조금만 보다 가면 좋겠어. 그래,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너무나도 아이들이 꿈을 찾고 있는 아이들을 실제로 우리 장로님께서 직접 보신다면 얼마나 더 좋으시겠어요. 네. 아유 그렇게 아니,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남편 빛 보는 거. 네, 네. 그거하고 이제 또 이제 양가 어르신들 다 살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치매 안 걸리고 네. 이렇게 예쁜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가시는 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성장하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했다가 신실한 믿음의 가정 배우자를 만나서 네. 좋은 가정 꾸리고 끝까지 우리 그런 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울리고 가시네. 우리 장로님은요? 어떤 기도 제목이세요? 오늘 이번에 이제 브라질 공연 네.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네. 잘 갔다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교하게 되는 서울 효정학교가 네. 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스티비 원더 같은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성장하길 바라고 네. 제가 이제는 마지막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한승현 선생님께서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빚을 주셨듯이 네. 우리는 이제는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네. 평양에다가 한빛과 같은 미션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재활 기관을 예, 설립하는 예. 제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과 모든 걸 다 합쳐서 그거 설립하고 제가 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에요. 네. 아멘. 평양에. 네, 빚은 갚아야 되니까 우리. 그렇죠.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삶이 좀 어렵다고도 그래요. 솔직히 어렵죠. 네.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도 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장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장애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네. 또 차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딛는 그 힘찬 발걸음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면 한빛 예술단 그 브라스 밴드 6인조 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6명이 뭉쳤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시고요. 한빛 재단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